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날씨가 이번 주 들어서 기온이 부쩍 내려간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유념하시는 계절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최근 보면 미국 시장도 트럼프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다가 지수가 일정 부분 좀 밀리면서 지수적으로는 위로 치고 가지 못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선 과정 속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보건복지부 장관발 하락인지 아니면은 채권금리 상승에 의한 하락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락폭을 좀 보이고 여전히 테슬라 지난번 급등 이후에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을 보면 코인베이스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외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SMR 관련된 종목 그리고 스페이스 X 관련된 우주항공 쪽 등등 일련의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향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미국 시장도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국내 증시와 덧진 개찐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시장도 매한가지로 트럼프발 1호 국내와 협업을 희망했던 조선업종이 어찌 보면은 산업 섹터에서는 유일하게 강세를 보이고 연속성을 띠는 섹터가 되었죠. 나머지는 개별 이슈에 의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그 외 이제 트럼프 관련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향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자율주행과 우주항공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떠받치는 흐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약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는 최근 들어서 돌아가면서 두드러 맞는 흐름인지라 코스닥이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시원치 않은 흐름이라 다소 좀 아쉬운 흐름이 연속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장중 거의 마이너스 8, 9%까지 빠지면서 고점 대비로는 거의 마이너스 20% 정도 단기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도 하락의 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종목별로는 많게는 마이너스 40% 정도 빠진 종목군들도 있고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이제 18% 오늘 장중 저점으로 보면 20%가 빠졌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하락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 만만치 않은 흐름이 연속되고 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내려오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장 마감 이후에 머크에서 임상 3상 SC에 대한 처음으로 공식적인 이 데이터가 나옴으로써 일단은 오늘 급락했던 알테오젠의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봉이 일단은 훼손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계속 저항에 부딪히는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반등의 강도가 중요하죠. 이번 주 내에 40만 원을 회복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주면 추세를 살려서 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좀 늘어지는 흐름도 제약바이오에서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대신 지수가 안정을 찾았을 때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를 추세적으로 상승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를 그렇다고 막 끄집어 올리기도 사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반도체 쪽은 워낙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수급의 빈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도체가 수급의 빈집이 되어 있는 섹터가 어찌 보면 반도체가 수급의 빈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외의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는 있겠다. 근데 특별하게 관심을 갖기가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내일 모레 진행될 예정인데 블랙에 관한 이 발열 이슈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관점 속에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하나 좀 밀리게 된다면은 이 HBM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군들이 의외로 또 낙폭을 한 차례 더 두드러 맞아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지라 이쪽은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자율주행 폭등을 아주
9분 만에 날려버리고 또 전부 다 소멸하는 분위기고, 스타쉽 6차 발사를 앞둔 우주항공 섹터가 장중에 돌아가면서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대부분 시세는 다 반납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내일 아마도 장 전에 이제 발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라이브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또 지난번에 5차 발사에서도 참관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참관을 할 거라고 하니까, 이 발사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락도 있을 수 있겠죠. 재료의 소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포문이 될 것이냐 라는 거는 사실 확정 짓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측의 구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응의 구간으로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은 거래 대금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내일을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트럼프 1호 픽 업종인 조선 섹터가 최근에 현대 중공업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오늘 한 차례 더 강하게 뿜고 일단 단기 고점 시그널을 좀 만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면 계속 이쪽은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내년 1분기가 실적의 이 증가폭에서 가장 클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많이 밀릴 때마다 주워 담아서 그냥 끌고 가도 무난한 섹터다. 특히 이제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찌 보면 그룹사로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이게 이 하나 그룹이기 때문에, 하나 쪽에서 주도주로 올라왔다 하나 오션이나 하나 시스템 많이 밀리면 관심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차트로 보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머스크의 AI 인간 대체 발언, 최근에 루닛 흐름을 보면 루닛이 주도주죠. 루닛 잘 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 돌발적으로 러시아에서 핵무기 사용 승인에 대한 것을 수정했다라는 내용이 일단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장중 원래 상승 중에 있다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시장이 열려봐야죠. 열려봐야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라, 저는 그렇게 이거를 뭐 크게 확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뭐 입장 바꿔서 푸틴 입장에서 지금은 잘 버티기만 해도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을 했죠. 근데 그 지급해준 미사일이 이 거리가 300km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스크바까지 가는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전 지역에 있는 지역까지 갈 수 있는 무기고, 유럽도 승인을 고려한다라고 하지만은 독일에서 주는 유도 그 장거리 미사일이 500km 정도 가는데 모스크바 바로 앞까지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수소를 타격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예를 들면 이로 인한 재건이 하루 이틀 정도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 오히려 이쪽에서 또 반등이 나와버리는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관련된 종목을 보기보다는 재건 관련주가 많이 밀리면 또 관심 갖고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 그나마 장 막판에 지수를 일정 부분 끄집어 올리면서 좀 마감이 됐지만, 이 모든 것은 알테오젠과 제약바이오 섹터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1점 몇 프로 빠지면서 마감이 됐고, 장 막판에 제약바이오와 일부 2차전지가 좀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이 된 흐름입니다. 오늘 2차전지의 반등은 이 중국의 리튬 가격 상승과 함께 TNC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있어서 올라간 건데요. 뭐 단기적인 반등과 하락을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뭔가가 해소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기는 좀 부담되는 영역이지 않나 정도 생각해 보고요. 자, 이어서 미국 장도 체험 보면 테슬라를 제외한 뭐 우주항공 관련된 몇몇 중소형주, 뭐 SM 관련된 뭐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코인 관련주 위주로의 흐름과, 팔란티어가 이제 어제는 좀 급락이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강했죠. 그러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강세 정도가 전부였던 시장 속에서 나스닥 생명공학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영향도 상당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지수는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결국 21일 날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미국 증시의 구도가 좀 약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IT 테크는 좀 조심해서 저는 좀 보고 싶고 매매할 계획이 1도 없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 인선 과정 속 시장 계속 일론 머스크와 연관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 우주항공 쪽 규제 완화 기대감, 그리고 머스크는 X에 지속적으로 자기의 AI에 대한 관점, 생각 등을 어필하면서 시장의 테마를 형성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도 현재 이러한 흐름과 연관된 시장의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 섹터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피론티어 딱 3분 걸리더라고요. 24%까지.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적으로 광기가 붙을 정도로 그냥 시장가 매수를 질러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9분 정도에 날려버리고 우주항도 마찬가지예요. 루미르도 한 16%, 17% 올라왔는데 그거 빼는 데는 몇 분 안 걸립니다. 빠지는 데는 진짜 몇 분 안 걸려요. AP 위성도 올렸다가 빼는 데는 정말 빛의 속도로 빼버리기 때문에 저도 두 종목 다 매매를 하면서 느낀 건데 요즘 시장 칠 때는 빨리 치고 정말 빨리 빠지고 눌림 매매 테마주에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YJ 링크도 매매를 하면서 수익 잘 내고 마지막에 이제 눌림 들어갔다가 그거 다 수익금 반납하고 나온 경우도 있고, 어제 이제 아주 아이비 투자 매매하다가 막판에 좀 물리면서 빠졌는데 그만큼 이 조종이라는 폭이 고점 대비해서 막 15%씩 막 밀어버리는 흐름이라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은 빡세 보인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점 추격 매수 절대적으로 지금 주의해야 될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은 스타쉽 6차 발사가 있기 때문에 발사가 재료의 소멸로 갈지 아니면 발사 이후 트럼프와 동반 참관으로 인한 새로운 재료가 탄생할지는 예측의 영역이 절대 아니라 대응의 영역으로 이제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지션 없는 상태에서 내일 한번 지켜는 볼 거고, 스페이스X 지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아주 IB 투자니까 이 친구 하나와 HVM이 종가상 차트 흐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뚫어줄지 정도만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뚫어주면 지난번에 SY스텔텍과 비슷한 흐름으로도 전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그 정도만 해놓고 좀 봐볼 것 같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국장은 산업단으로 조선업종, 그리고 최근 룬 이빨 뜨겁게 움직임을 준 의료 AI 섹터, 그 외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을 시도 중인 엔터 업종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섹터 순환매다 수급의 빈집 역할을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 정도로 보여진다. 대신 최근 기관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정도로 엔터에 대한 시각을 전달 드립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가운데 말 그대로 윗돌에 있던 제약바이오를 빼서 비어있는 빈집을 공략하는 기관들의 흐름이 포착되는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단순 순환매 정도 흐름으로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대장 알테오젠의 급락이 강하게 나온 날입니다. 우선 주봉이 꺾인 흐름인데 특별한 악재는 없다 판단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리면 다시 올라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아무래도 국제금리 상승과 함께 미국 바이오 섹터의 하락까지 겹치며 영향을 줬다라고 보이나 코스닥을 올 때는 제약바이오를 빼고 볼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쪽에 확실한 재료를 보유한 종목군들은 압축해서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다. 그리고 반등 이후에 이 반등의 강도가 약했을 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좋겠죠. 지금은 엄청나게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귤적 반등의 흐름으로 끝날지 아니면 지속적인 우후 상향을 이어갈지는 그 이후에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 정말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신고가, 그리고 미포도 신고가를 칠 것으로 보이는데 조정시 관심 가지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미포 같은 경우는 내일도 신고가를 칠 수도 있어서 일단 추세만 좀 체크를 해놓고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하나오션, 하나시스템은 핵심 종목이라 많이 밀리면 수급이 들어올 것이니 큰 폭 하락이 예상치 못하게 나오면 기준점 잡고 보면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 쪽은 일단 단기 너무 급등한 이후라 추후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우주항공 섹터 이리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매를 해봤지만 핸들링이 참 변칙적이고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 아주아이비, HVM 정도만 일단 관심으로 놓고 봐볼 것 같고, 의료 AI는 그냥 눈이 밀리면 좀 의미 있게 좀 쳐다보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알테오젠에 나왔던 재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간에 보면 대부분 다 지금 그래요. 갑자기 전쟁 관련해서 핵 관련해서 이슈가 터지면서 한컴 라이프 뭐 이제 방사능 피폭 관련된 종목이고, 그 다음에 뭐 한일단조, 뭐 스페코, 뭐 곡물, 무기, 뭐 이런 애들 올라온 거죠. 그런 종목분들만 지금 시간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수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수는 안 보고,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더 밀리게 되면 코스닥 레버리지를 밑에 단에서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자리가 깨지면 볼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저도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만약에 여기서 좀 밀리게 되면 여기 밀릴 텐데, 일단 5일선을 타고 나서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5일선을 못 올라탔죠. 그래서 혹은 삼성전자처럼 이런 캔들이 나오는 거 또 하나의 이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캔들이 나오는지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시그널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좀 안 나온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도치인데, 올라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다 저항입니다. 저항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를 반복할 거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살 때는 아닌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치 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트리거가 있지 않은 이상 지금은 이 박스권 하단 근처에 오면 볼까 말까 정도지 지금 당장 보기는 좀 뭐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22평선까지 밀려 내려왔는데요. 여기도 보면 그냥 지지의 영역 구간 하나 설정을 해놓고 여기까지 밀리나 어쩌나 이 정도만 좀 봐볼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이 딱 121선이자 지난번에 고점을 돌파했던 자리에서 균적 반등인데, 떨어지는 칼날이 매서워서 이쪽은 매서워서 아직까지 돌리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알테오젠이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알테오젠이 사실 알테오젠이 그동안 상승 추세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면 61선 61 이평선을 깬 적이 없어요. 이때 이제 급락을 했을 때도 61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와 줬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 하락의 폭이 굉장히 깊은 상태라 일단은 내일 돌림의 강도가 좀 세게 나와줘야 이 충격을 벗어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이슈가 이제 뉴스로 나와줬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 21 이평선인 40만원 구간을 빨리 돌려주는 게 중요해 보이고, 주봉상 보면 이 5주 이평선이 몸통으로 지금 깨져버렸잖아요. 떨어질 때 이제 완만하게 보면은 이때도 몸통으로 깨지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바로 회복을 하고 거의 대부분 이 주봉상 5주 이평을 거의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상향을 하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세게 밀려 내려오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되고, 만에 하나 이런 종목이요 생각 외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면은 아마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많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단기에 많이 빠졌어요. 보면 고점 대비해서 플러스 20%에서 지금이니까 마이너스 0.13%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20% 지금 빠진 거죠. 고점 대비해서는 20% 빠진 상태고, 이 월봉상 지금 음봉이라 첫 음봉이라 이 음봉을 빨리 양봉으로 돌려주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길적인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반등의 강도가 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알테오젠이 이러니까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더 낙폭이 커버렸죠. 리가캠, 한올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등등 낙폭이 최근 굉장히 센데, 사실 이렇게만 종목을 보면 무너져 내려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이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그 어떠한 섹터보다도 제약바이오가 더 강한 거는 맞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금 신저가 근처에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제약바이오는
이 신고가를 치고 난 이후 박스권 상단에서 단순하게 내려온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저는 매수 관점에서 계속 대응을 할 거다 라고 말씀드리네요. 그래서 뭐 SK 바이오팜도 이때 만들어진 갭이 존재하는데 이 갭까지 메우고 갈지, 사실 메우게 된다면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바이오다인도 최근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면 로슈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술 이전을 체결한 상태에서 과거 2018년도에 했던 게 이제 성과가 나오는 단계에서 주가가 돌파하고 밀린 거죠. 이런 거에서 잡아서 대응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사실 보면 현대중공업도 있죠.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떨어질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냥 뭐 죽이고 막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그냥 가지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뭐 이때 한번 팔고 또 사고, 이때 못 팔고 이때 사고, 올라와서 뭐 이 근처에서 좀 팔고, 나머지는 지금 들고 가고 있는데, 그냥 이제 나머지 이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하고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현대중공업 매우 강했고요. 매우 강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거래를 치고 음봉이 나왔으면은 좀 밀리고 그러기도 하겠죠. 그래서 좀 밀릴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고가권과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얘가 신고가를 후발로 칠 수도 있다 정도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현재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잖아요. 뭐 저도 이제 이평선에 보면 5일선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이러한 5일선 3일선이 이제 내일은 또 이 정도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이 들면 그 구간에서 뭐 매매 타점을 잡아보는 전략도 괜찮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하나 시스템 거의 저점 대비해서 70% 정도 올랐을 거예요. 이번 달에 65%, 초점이 마이너스 4%니까 저점 대비해서는 70% 정도 오른 상태인데, 월봉상 장기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이죠. 그러면 많이 밀려도 이 구간을 이탈은 잘 안 시킬 거고 23,000원까지도 잘 안 떨어질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센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이런 음봉 마감이면 다음 주에 이렇게 그 주봉상 이렇게 한 번 정도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일봉의 구간으로 보면은 일단은 뭐 5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내일 이 위로 올라갔다가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으로, 올라갔다 이탈하는 흐름으로 나오면 음봉이 또 길어질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걸 돌파를 못하면 그래서 위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대신 이런 식의 흐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많이 밀리게 되고 하면 일정 구간에서는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 손바뀜이 많았고 수급의 강도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눌림에서 보는 거는 해볼만 하겠다 생각이 들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일단은 돈이 많이 터졌어요.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을 동반한 흐름이 나온 상태고, 의미 있는 구간은 설정을 해서 이런 구간들 의미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환선을 기준점으로 잡고 한 35,000원 근처 이 정도를 일단은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밀리게 되면 아마 이쪽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뭐 조선업종 보면 성광밴드도 지금 박스권 상단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서 돌파할 수 있는 구도는 되는데, 중소형주들의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아마 매매는 뭐 밑에서 들고 왔다면은 그냥 끌고는 가겠는데, 매매로는 쉽게 접근하기가 유동성의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원전의 BHI가 이제 여기 파킹 자체를 직전 고점을 넘겨놓은 상태에서 파킹을 하더니 간밤 뉴스케일 파워의 신고가에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이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죽을 때도 뭐 그냥 안 죽겠죠. 눌림은 계속 체크하고 보는 전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흐름이 좋았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았는데 뭐 얘가 만에 하나 또 이런 구간 가면 100% 저항입니다.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터져서 여기에 1조 4천억대 매물이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도 1조가 넘는
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뚫을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 위에까지는 뭐 넘긴다 생각하기보다는 가면 주의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에서 퓨런티어 폭등했고요. 폭등한 상태에서 이제 긴 윗꼬리 거래대금 많이 실려놓은 상태에서 내일 갭이 뜨면 그냥 뭐 종배한 사람 넘기는 거고, SOS 랩도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 박스권 상단 이 매물대에서 오늘 매물 맞고 마감이 됐는데요. 내일 뭐 시간 내에서 일단은 이 위로 출발을 하지만 또 위에 8,600원에 또 강한 매물이 존재하죠. 윗꼬리가 여러 번 맞았던 자리들, 차트에서 여러 번 맞았던 구간들은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대신 이렇게 상한가로 올라오면서 거래를 실어놨다면 상한가 눌림 후보 정도 관점에서 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 뭐 규제가 완화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눌림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우주항공 쪽은 아침에 이제 아주아이비가 어제 이제 좀 가지고 넘어온 물량이 좀 있어가지고 어제 이제 빡세게 물려가지고 가지고 온 물량 해서 아침에 좀 한 3%, 그 다음에 5% 맞나? 3에서 5% 올랐나? 3% 7% 5% 7% 정도 반등을 했을 때 뭐 나머지는 수익으로 잘 나올 수가 있어서 어제 이제 좀 물렸던 거 여기서 다 복구는 하고 좀 마무리가 됐고요. 아침에 이제 자율주행이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좀 보기는 어려웠는데 뭐 AP 위성이라든지 중간중간 장중에 탄력은 굉장히 셌습니다. 특히 이제 돌파 구간에서 탄력이 순간 나와버리는데요. 뭐 그거 활용해서 그냥 돌파 매매 정도 좀 받고, 루미르 또 이제 AP성이 깨지고 나서 돌파 눌림으로 같이 좀 보면서 그냥 단기 매매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종목군들이 어렵다라는 것은 이때 만들어졌던 이 매물대를 넘기지를 못합니다. 넘겨주면 그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매물이 너무 많아서 넘겨주면 그때 봐야 될 것 같고, 아주 IB 투자는 그래도 며칠은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많이 밀리면 이렇게 튀어 올라갈 재료가 12월 달에 이 스페이스X 공개 매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밸류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많이 밀리면 이 아주 IB 투자는 계속 관심을 좀 가질 것 같고, HVM이 이제 종가상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일단은 마감이 됐죠. 이 신고가에 근접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스페이스 X가 뭐 잘 돼서 뭐 뭔가 이슈가 나왔다 치면 여기서 이렇게 끌고 올려가는 흐름이 발생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요, 이때 상장할 때 거래대금 5,300억을 터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단 한 방에 이런 음봉을 내려 꽂아버릴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오늘 RF 세미 맞나? RF 시스템 보면은 이렇게 의미 있게 올라왔다가 저런 식의 종목군들은요, 올라와서 그냥 한 방에 뭐 마이너스 15% 이렇게 던져버리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HVM은 이 경험이 많이 없으면 아예 쳐다 안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루닛인데요. 어제 이제 좀 물량 가지고 넘어왔다가 저는 시간 외에 상한가에 다 팔아버리고 아침에 여기서 좀 많이 밀려주면 밑에서 볼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종목이 굉장히 강하고 시가부터 들어왔던 자금이 무려 4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물량이 있어서 아마 계속 우상향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돈이 어디서 많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 일정 부분 생각을 해놓고, 이 5일선이 또 한 이 정도 올라올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은. 그럼 이 존 언저리에서 종목을 봐볼 건데요. 이렇게 쭉 차트를 펴보면 이제 이때 만들어졌던 매물대가 있죠. 이때 만들어졌던 65,000
원의 매물대, 그리고 여기 윗꼬리 구간에 이 7만 원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올라가게 되면 이 매물존에 의한 압박이 컸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시 차트를 이렇게 옆으로 펴서 보면은 이 강한 깨고 내려간 구간들이 존재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밀릴 것 같고, 여기까지 안 밀릴 것 같고, 여기서 윗꼬리, 그 다음에 여기서 몸통 구간, 저점 구간이면 이 사이가 이제 하나의 이 강한 저항의 영역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근접한 구간에 뭐 이평선이 있다, 뭐 이평선을 본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눌림의 구간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시가 개파락 하더라도 이 밑에서는 제가 볼 때 끄집어 올리는 수급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중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면서 매매하는 거는 지금은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이런 자리들도 구간이고 이 아래도 구간이기 때문에 물리면 아마 매매 대응을 해 보셔도 요 종목은 강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겠다 생각됩니다. 자, 시장이 난이도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도 뭐 보면은 이제 저도 물려있는 종목군들 되게 많은 상태에서 맨날 단타 종목군들에서 겨우겨우 지금 되게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오늘은 운 좋게 요놈은 좀 잘 들어가서 좀 꽤 많이 먹었네요. 꽤 이 VI 들어갔을 때 바로 시장가로 좀 사서 여기서는 한 10% 좀 안 되게 먹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HLB 제약 어제 상따에서 넘어온 건데 갭이 생각보다 좀 안 떴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한 게 역배열에서 올라오면서 위에 120평선이 존재하고 70일, 그러니까 60일 이평선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쉽게 뚫기는 어렵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거는 시가 그냥 매도하고 안 보는 게 맞다, 안 보는 게 맞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